2020년 11월 23일 월요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30여일 남긴 마닐라 디비소리아 시장의 모습입니다. 보건부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미착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필리핀의 최대 명절인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습니다. 교민 여러분들께서도 인파가 몰리는 장소는 최대한 피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두테르테 행정부의 장관들이 다바오에 있는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항공기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20일 에이펙 정상회의를 마치고 다바오로 돌아갔으며 다바오 공항에서 대기 중인 헬리콥터를 이용해 자택으로 이동했습니다. 헤리루크 대변인은 오늘 밤 대통령은 내각회의를 마친 후 대국민 연설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 정부가 파이자의 코로나 백신에 대한 선불을 승인했다고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필리핀 감사 및 조달법이 선급금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보건부 베르게르 차관은 정부가 회사와 기밀 유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거래가 마무리될 때까지 백신의 최종 가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의료 전문가에 대한 해외 송출 금지를 해제한 후에도 진행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의료 종사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라카냥이 월요일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 4월에 코로나19와 맞서 싸우기 위해 의료진의 해외 송출을 금지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주 토요일 기관 간 태스크포스의 결의에 따라 매년 5,000명 내에서 의료진의 해외 송출을 허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기존 13,000명의 의료 종사자 출국에 비해 감소한 숫자입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사라 다바오 시장이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고 두테르테 현 대통령이 부통령에 출마하는 대통령의 법률 고문인 살바도로 파넬로의 발언에 대해 헤리루크 대변인은 두테르테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가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파넬로 고문의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과거에 두테르테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 출마에 대해 후회한다고 말하면서 사라 시장에게 그의 전철을 따르지 말라고 반복해서 경고한 바 있습니다. 사라 두테르테 시장은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 열려있다고 말하면서 2021년 1월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 대기업들은 3분기에 11.5%의 위축으로 더 깊은 불황에 빠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더 많은 정부의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라존 회장은 정부는 GDP의 최소 20%의 부양책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인프라, 대출, 유동성 여부 등 권총이 아니라 바주카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벨 아얄라 회장은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SN그룹의 테레스타시 부회장은 정부가 더 많은 영역을 개방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흐름을 장려하기 위해 이동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것을 희망했습니다. 한편 ING뱅크 마닐라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파는 필리핀의 국내 총 생산이 1월부터 9월까지 10% 감소함에 따라 2021년 필리핀이 큰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회의에서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코비드19에 대한 백신에 방해받지 않는 흐름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주최한 제27차 에이펙 경제지도자 회의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당면한 과제가 경제 활동을 중단하더라도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복구 과정의 복잡성과 방대함을 감안할 때 세계가 여전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각국의 정상들은 선언에서 진단검사, 필수 의료 품목과 서비스의 개발, 생산, 제조와 분배 등에 건설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백신 등 의학 대책의 공평한 접근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에이펙 쿠알라룸푸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산미계 그룹의 라몬 앙 회장이 지난주 토요일 발생한 스카이웨이 연장 공사 중 사고에 대해 사과하면서 희생자들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초기 조사에 따르면 기중기가 강철 현강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중심을 못 잡고 기존에 설치된 현강을 치면서 철제 현강이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차량 6대를 덮치면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알라방 지역에 대한 교통 체증을 감소하기 위해 스카이웨이 연장 공사는 지난해 말에 시작되었으며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 공사는 내년 2월로 지연될 것으로 산미계 그룹은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주 토요일 남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남쪽에서 마닐라로 들어오는 운전자들이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필리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중 검역시설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수가 23,048명으로 지난 7월 30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2일 일요일에 1968건의 확진자가 발생해 13일 연속으로 2,000건 이하로 감소했지만 지난 2주 동안 보고된 수치 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보건부는 14일 동안 격리된 상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경미하거나 전혀 없는 1,957명의 회복을 발표하면서 회복률이 92.3%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43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사망자는 총 8,123명으로 증가했으며 사망률은 1.94%를 기록했습니다. 노글라레스 내각 장관은 지난 금요일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태풍의 피해로 인해 빈곤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SWS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3분기에 한 번 이상 비자발적 기아를 경험한 가족의 비율이 30.7%로 약 760만 가구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2012년 3월 23.8%를 초과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의 보통 기아 수준은 글로벌 기아 지수에서 107개국 중 6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글라레스 장관은 정부 기관과 민간 단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농무부는 연속적인 태풍 피해로 인해 기본 상품 가격이 급등함으로 인해 권장 소비자 가격 목록에 소고기와 야채에 대한 품목을 추가했습니다. 권장 소비자 가격의 부과는 합법적인 사업에 대한 공정한 투자 수익을 부정하지 않고 항상 합리적인 가격으로 기본 및 주요 상품의 가용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격법과 일치합니다. 또한 지역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거나 재난 상태에 있을 때마다 기본 필수품의 가격이 자동으로 정상 가격으로 동결되거나 자동 가격 통제하에 놓이도록 요구합니다. 참고로 현재 80페소에 거래되는 감자의 경우 킬로그램당 70페소이며 100페소에 거래되는 당근의 권장 소비자 가격은 80페소로 책정되었습니다. 필리핀 이민국은 필리핀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이탈이 2020년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머렌테 국장은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150만 명의 외국인이 필리핀에 입국했으며 반면에 약 200만 명의 외국인이 출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렌테 국장은 외국인의 출국은 코로나 전염병의 영향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을 떠난 외국인 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것은 한국인으로 40만 명 이상이고 미국과 중국인이 30만 명, 일본인 16만 6천 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렌테는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중국인이 필리핀을 떠났으며 9월 중순 거주하는 중국인은 50만 명 미만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640만 명의 중국인이 필리핀에 입국했으며 같은 기간 540만 명이 출국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필리핀에 입국하는 외국인보다 출국하는 외국인이 더 많이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인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8만 8,517명이 필리핀에 입국했으며 29만 2,669명이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따라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단순 비교를 했을 경우 중국인은 47만 5,129명이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수치에는 2013년 이전 입국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모렌테 국장은 외국인의 이탈이 필리핀 관광 활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필리핀 관광부는 매월 필리핀의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수치를 발표했지만 금년 1월부터는 자료를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민국은 9월까지 총 150만 명이 입국했으며 200만 명이 출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관광객에 대한 업데이트 자료가 없어 제가 임의대로 한번 추정해 보았습니다. 이민국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은 40만 명이 출국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입국자 수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의 통계가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한국인은 2019년 2월까지 총 입국자 수가 36만 명이었습니다. 필리핀은 1월과 2월 비록 화산으로 인해 관광객이 감소했지만 한국인 관광객들이 입국을 했습니다. 따라서 2019년 전체 1, 2월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 수가 149만 명이었으므로 이민국의 150만 명 수치와 비슷합니다. 대략 이 수치로 계산하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들어가신 분들의 숫자는 약 5만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 수치는 대략적인 수치입니다. 향후 이민국 또는 관광부의 자료가 발표되면 다시 한번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필리핀 하원 의원이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무현금 통행료 징수에 따른 무선 주파수 식별 RFID 시스템 운영을 최소 한 달 이상 연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12월 1일 시행일에 대해 연장하지 않으면 연말 휴가를 위해 많은 차량 소유자들이 RFID 설치를 위해 유료 광장과 고속도로의 입구에서 대량의 교통체증을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카스트로 의원은 문제를 단순화하고 수백만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양사의 통행료 징수 시스템을 즉시 통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SMC의 RFID 계정을 갖고 있는 운전자는 북부 고속도로의 계정 신청 시 두 계정이 서로 호환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의 통행료 규제위원회는 지난 6월 하버링크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북부 고속도로의 요금 인상을 승인했습니다. 북부 고속도로는 개방형 시스템에서 4페소가 인상되며 폐쇄형 시스템에서는 킬로미터당 0.06페소가 인상되어 11월 25일 12시 1분부터 시행됩니다. 메트로 마닐라에서 빰빵과 마발라카트까지 운행하는 차량은 클래스당 9페소, 20페소, 25페소가 추가됩니다. 하버링크는 매일 3만 대의 차량이 운행하여 통근 시간에 대한 교통 적체를 개선하였습니다. 100여 년 전에 설립된 마닐라 홀리 스피릿 대학교가 2022학년도에 문을 닫습니다. 학교는 현재 11학년 및 3학년 대학생을 졸업할 수 있지만 K11학년 미만과 대학 1, 3학년 과정은 2021년부터 2022학년도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폐교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많은 사립학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운영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낮은 등록률과 원격 교육 수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올해 총 865개의 사립학교가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다바오시는 2020년 말까지 GCQ의 검역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다바오 사라 시장이 밝혔습니다. 지난주 기관 간 태스크포스의 권고에 따라 다바오시는 11월 말까지 기존 MGCQ에서 GCQ로 검역이 한 단계 강화되었습니다. 사라 시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을 추적하기 위해 기존 세부시와 바콜로드시에서 방역을 담당했던 담당자들이 다바오에 도착해
업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바오시는 21일 현재 5,747건의 확진자가 발생해 2,004명이 검역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253명이 사망했습니다. 한편 다바오시는 오후 9시부터 오전 4시까지 통금시간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공공 유틸리티 차량에 대한 운송 프랜차이즈를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 나무를 심어야 하는 것이 필수 요건이라고 육상교통 프랜차이즈 및 교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12월 1일 발효되는 회람에 따라 이사회는 프랜차이저 신청자가 등록되는 모든 단위에 대해 하나의 나무를 심도록 요구했습니다. 새로운 위원회 명령이 시행된 후 처음 3개월 동안 약 5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영자는 적용 요건의 일부로 심은 나무의 규정 준수 증명 및 해당 사진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난주 율리시스 태풍의 상륙 이후 아서 투가대 교통부 장관은 나무 심기가 운송 프랜차이즈 면허 및 허가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 요건 중 하나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12월 첫 2주 동안 보라카이를 방문한 대부분의 관광객은 메트로 마닐라 관광객으로 알려졌습니다. 11월 1일부터 17일까지 보라카이 방문객은 1,611명이었으며 수도권에서 온 관광객은 전체 71.6%인 1,154명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아칼란 지방에서 방문자가 25%인 406명이었습니다. 보라카이로 여행하는 관광객은 여행 전 48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RT-PCR 결과가 음성이어야 합니다. 교통부는 무선 주파수 식별 RFID 스티커가 없는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내년 1월 11일까지는 체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부는 성명에서 RFID 스티커 설치는 12월 말까지 계속될 것이며 1월 11일까지는 모든 유료 차선과 톨게이트 근처의 부스에서 RFID 설치가 연중무휴로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11월 23일 오후 4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799명이 증가해 총 42만 614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9,178명이 검사를 받아 853명이 양성 확진자로 판정되어 양성 확진율은 4.4%였습니다. 양성 확진율이 4%로 하락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50명이 추가되어 총 사망자는 8,173명으로 증가해 사망률은 1.94%였으며 135명이 회복되어 총 38만 6,604명이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률은 91.9%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5개 지역은 까비떼 154명, 리잘 114명, 쾌존시 99명, 블라칸 76명, 라구나 67명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확진자 중 83.5%가 경증이며 7.8%는 무증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페소 환율은 1달러에 48.205 페소였습니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9원 내린 1,110원 40전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1.2원 오른 1,115원 50전으로 출발한 환율은 개장 직후 하락 전환했고 장마감 직전 낙폭을 키웠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3.07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 금년에 마지막으로 반영월식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필리핀 기상청이 발표했습니다. 반영월식은 달이 지구의 반 그림자를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달이 약간 어두워지는 정도에 그칩니다. 필리핀 시간으로 오후 3시 32분에 음영에 들어가면서 시작되어 오후 7시 53분에 종료됩니다. 국제 천문학자들은 이번 반영월식으로 인해 달 전체의 82%가 어둡게 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동 몬순의 영향으로 북부 및 중부 루존 지역에서 소나기가 예상된다고 기상청이 예보했습니다. 내일 메트로 마닐라 최저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가 예상되며 일출은 6시 2분, 일몰은 5시 24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